스테인리스 컵 특징상 바깥에는 선생님은 좀 쿨 그레이로 들어갈 거고 안쪽은 웜 그레이로 들어가서 진함을 줄 거예요. 하이라이트 부분 제외하고 가볍게 들어갑니다. 어렵게 터치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이라이트만 보일 수 있게끔 잡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두운 부분 잡아서 정리해 주시고 아랫부분 살짝 둥그니까 둥금 살짝씩 주시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원기둥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입구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 살짝 미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겉에 표면은 뭐 가볍게 들어가는 거야. 너무 막 진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진한 색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웜그레이 섞어서 바깥에보다는 밝음, 어둠, 어둠이니까 이쪽 라인부터 과감하게 쳐줍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라인이 와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도 미리 해주면 좋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는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리드 방향처럼 과감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안쪽을 전체적으로 진하게 넣어 주시고요. 제일 어둡게 되는 부분들 어둠 있는데 정말 과감하게 넣어서 안쪽 색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면 부분 위에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진하게 해서 나머지는 굴려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닦거나 그런 표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하는 부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원기둥의 느낌 반사광 그 밝은 부분 살짝 챙겨 주시고요. 나머지 어둠으로 자연스럽게 밀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선생님은 고리는 손잡이 부분이 약간 쿨에 가까운 이미지로 들어갔으니까 웜으로 들어갈 거고요. 고리는 이따가 가볍게 들어갈게요.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 진하게 어둠 잡아주시고 가볍게 양쪽으로 중간 어둠으로 풀어주시면서 나중에 묘사할 수 있는 거리 미리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빨대 파란색 부분이 나중에 이제 비춰서 표현을 할 거니까 그림자보다는 비춘 표현으로 들어가 볼게요. 손잡이 부분 만들어 여기는 원기둥의 느낌이에요. 원기둥. 그래서 맨 위에 하이라이트 부분 살짝 비워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반사각 밑에 들어가는 부분 남겨두시고 어둠 라인 칠해주시고 그 어둠 면이 얇게 사라질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 물론 반사각 부분은 우리 그레이브 그레이 했던 부분들로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이 하얀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지혜분한데 겹치려고 두 번, 세 번 좀 겹쳐치잖아. 그렇게 안 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빨리 쳐버리지 않는 자고 이렇게 치라고 있다가 치에서 힘을 잡고 주잖아. 이것은 이거보다 많이 안 겹쳤는데도 이거 많이 겹쳤지. 그런데도 아직 안 지어졌지. 무슨 힘을 칠 때야? 무슨 안 주고 안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종류를 지난주도 아니다. 이래야 되잖아. HCG 양준한데 HCG 양준 색을 만들어야 되잖아. 색을 들어갈 때 하나 붙여가지고 선 하나를 반대 띄지 말고 색을 내라고 마지막색이지? 내가 공부시키려고 여기 이걸 지나가면서 이것만 공부시키려고 정밀성 부분이 지혜에서 진학이 돼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색과색으로 연연선 뭐지?
자, 여기까지는 원기둥이죠. 밝음, 자, 여기까지가 밝은 영역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원뿔 형태로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혹시 주름 빨대에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이렇게 줄무늬 선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간격을 비워두면서 그때그때 칠하면 되니까 그 요령은 좀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바로 어느 정도 표현 겸 밑색을 자, 그렇게 밝은 부분 만들어 주시고요. 진한 색 그대로 똑같은 색이에요. 물감 양만 진하게 가져가시면 진한 부분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 이 그라데이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가세요. 그게 시험장에서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 원기둥 물론 1학년 때 칠했던 부분이지만 뭐 기억나겠죠? 반사광은 어떻게 칠한다? 반사광은 무조건 화이트 칠한다. 반사광은 무조건 화이트 칠한다. 반사광은 어떻게 칠한다? 너무 쉽잖아.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다들. 그 다음에 뭐 한다? 이런 거 모르지. 뭐 해야 되지? 뭐 하는 거지? 뭐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뭐 한다? 그림자 한다. 그죠?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있죠. 뭐 한다? 그림자 한다. 별거 아닌데 엄청난 걸 막 바로바로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이거 이해 가십니까? 빨간색은 무슨 색 칠했죠? 모른다. 그쵸? 모르는 색을 가지고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칠하면 됩니다. 나쁜 사람들아. 면이 얘보다는 가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볍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색깔 퍼먼트 레드를 가지고 칠해줍니다. 주름 빨대의 주름들은 그때그때 어느 정도 명암 위주로 정리해 들어가는 게 조금 정리하는데 수월할 거예요. 빨강색 우리가 해 들어갈 때 자칫 잘못하면 까매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반사각 먼저 칠했던 거고요. 기억나시죠?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까매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심해 가면서 면이 얇으면 얇게, 두꺼우면 칠하는 면적도 두껍게 해서 정리해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가볍게 쓱쓱 들어가면 되겠죠. 요령껏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녀석들 바로바로 반사광 부분, 중간 부분 큰 의미 두지 마시고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꼼꼼하게 칠하고 나머지들은 가볍게 큰 느낌으로만 칠해주면 됩니다. 하나같이 다 똑같은 템포로 칠하지 마시고 자기 그림의 어떤 위치나 혹은 강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림자도 항상 같이 들어가면서
앞에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부터 조금 더 진하고 얇은 선으로 위아래의 움직임 면 한 번 더 쪼개 주시고, 금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톤 차이, 얼마만큼 색깔 대비를 더 주느냐가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처음에 나눠놨던 부분에서 밝고 어둠들의 톤 차이를 조금 주시고 면을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눠서 준다는 생각으로 면을 만들었던 부분에서 넓게 칠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가늘고 진하게 중간중간에 면을 쪼갠다는 생각으로 주시면 돼요. 투시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잡아주시고, 중간 넘어가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죠. 가늘고 진한 부분 잡아주시고, 외곽선 역시 밝은 부분들 위주에서 조금 더 어둡게 해서 명도차 주시고, 중간에 밝은 부분 잡아주시면서 톤들이 아무래도 밝고 어둠이 외곽선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컵 자체가 끝부분이 살짝 라운드 져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옆면에 비쳐가는 부분에 파랑색이 반사될 테니까 우리 처음에 썼던 부분 색 파랑색 잡아서 전체적으로 반사된 부분들을 칠해주면 되겠죠. 가장자리는 살짝 흐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으로도 어둡게 비쳐가는 부분, 반사된 성질을 가지고 주변들을 살짝씩 색깔들을 주어가면 좋겠죠. 뭐 세부적으로 뭐 이쪽 라인들에서도 살짝씩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반사된 영역으로 비춰갈 테니까 그렇게 들어가 주시고, 가장자리 쪽 물론 빛이 위에서 오니까 비춰가는 부분들도 밝고 어둠에 대한 양감은 처리해 주는 게 좋죠. 그래야지 비쳐있는 부분처럼 보이니까 위에는 뭐 살짝 밝음이 비쳐서 밝고 어둠의 양감이 흘러간다. 그래서 그 덩어리 만들어 주시고 옆에 표면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됐으면 비쳐가는 부분, 그러니까 비춘 부분하고 표면에서 만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 우리 유리에서도 했죠. 구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표면의 하이라이트니까 표면을 이렇게 좀 닦아주는 게 가장 좋죠. 여기는 마르면 그렇게 닦아서 들어가 주시고, 닦아가면서 주변에 반짝반짝 비쳐가는 표면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빨대하고 만나는 반사광 부분 좀 더 강하게 찝어주고, 그렇다 보면 이쪽에 빨대의 어둠하고 만나서 그림자와 어둠이 만나서 이쪽 부분 톤 정리는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 스케치에 맞게끔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정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어둠이 아니고 어둠하고 만나더라도 그림자가 어두우니까 반사광을 살짝 걷어내 준다거나 그런 관계 정리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클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큰 링이라고 보면 가운데 쪽에 아무래도 많은 힘을 주어지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명암을 맺혀주고요. 가장 진한 부분에 화이트 물감 찍어서 강조시켜주는 역할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안쪽에서 돌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들만 살짝씩 정리해 주시고, 주둥이는 뭐 특별하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안쪽 부분에서 만들어져 가는 움직임, 안쪽에서는 세로의 움직임, 스케치 다음 채색 들어가는 데서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운데 회전으로 들어가는 부분, 색연필로 들어가셔도 되고 닦아서도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 회전 반경 동심원 그리듯이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촘촘하게 스크래치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닦는 게 이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힘들면 선생님 이제 닦아 들어가는 게 좀 더 표현할 때 좋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닦는 게 뭐 3절 져서 너무 힘들면 스크래치 이 화이트 가지고 화이트 색연필이나 혹은 여러 비슷한 톤의 색연필 잡으셔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그대들한테 좀 좋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라인으로 스크래치를 굴려줍니다. 안쪽에 바닥 부분들도 어두우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어두워지는 현상을 가지고, 안쪽도 우리가 처음에 캄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닦는 부분과 화이트 색연필이 주력이 되지만 중간중간에 그 부분, 예를 들어 밝게 왔으면 밝은 주변으로 어둡게 올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어둡게 깔았다, 뭐 이런 색으로 그대들이 다 깔았다 치면 밝은 느낌으로 스크래치 주면서 안쪽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까맣게 들어가면 밝게 칠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금속에서 이 스크래치 표현 같은 경우는 뭐 닦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안쪽에 표현들 역시 잡아주는 게 좋죠. 얘는 튀어나와 있고 얘는 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은 화이트로 걷어내 주면서 앞과 밑에 공간감 차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꺾여서 돌아가는 부분들도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주둥이 부분, 얘는 말려서 있고요. 얘는 이렇게 꺾여서 종이컵처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 잡아주시고, 스테인리스 컵 질감 안쪽을 어둡게 깔아주시고 밝음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자기네들처럼 이 안쪽 부분이 안 되고 이쪽 부분이 더 많이 보여지는 형태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 표현을 좀 더 주시는 게 좋아요. 서울 선생님 그 그림 선생님이 참고로 줬잖아. 바깥에 보이는 거 그렇게 좀 강조되는 부분들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란색이나 빨강색이 안쪽에 비쳤을 때 정확한 이런 비춰져 있는 거울처럼 비춰가는 형태보다는 색깔만 가볍게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비쳐 있는 느낌으로 가볍게 색깔을 이렇게 좀 반사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넣어주시면 스테인리스 컵에 비춰져가는 성질을 주어질 수 있으니까 꼭 주변으로만 아니고 뭐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쪽에서도 약간 붉은기나 푸른색 느낌을 주어질 수 있죠. 색깔이 반사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이 바닥면 같은 경우도 둥글게 회전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안쪽 부분 찾으셔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컵 표면 항상 시작점 진하게 해주시고 아래로 풀어져 가는 표현 항상 써주라 그랬죠. 이 표현이 가장 쉬워요. 찝어주고 아래로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진하게 칠해주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볍게 색연필을 들면서 연하게 칠해주는 그런 단계로 표면을 정리시켜 주시고요.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색연필은 유성이니까 닦아서 반짝이는 부분들 큰 톤들부터 주시고 나머지는 화이트로 찍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손잡이가 붙어있는 이 주둥이로 이 부분도 반사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짝 찾아주면서 면 하나 찾아주시고 아웃라인 쪽 정리해 주면서 얘가 어두우니까 중간 톤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메인 블랙 왔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진한 애들 한두 개씩 찍어주고 나중에 화이트 표현 해주시면 되죠. 반사되는 데들 반사광들 가볍게 넣어주면서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마무리 때 시험장에서 꼭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 얘가 입구니까 원기둥이니까 가운데가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밝은 하이라이트를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형광등처럼 어둠 안에서는 그렇게 빛을 모아주는 상태의 화이트 찍는 게 가장 예쁘게 들어가고요. 삐져나온 것들 정리해도 되고요. 안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따도 되는데 선생님은 항상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화이트를 찍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육면체 같은 경우는 모서리 부분이고요. 원기둥은 가운데나 혹은 3분의 2 지점 거기다가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밝음 그 다음에 아까 닦아졌던 부분 들어가서 표현해주고 표면이 이 금속 스테인리스죠. 표면이 얘는 비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화이트가 지나가 줘야지 맞는 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허공이 흰색인데 여기다가 막 화이트 찍어봐야 의미 없죠. 잘 보여지지도 않는데. 반사광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도 잡아 들어갔고요. 안쪽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이트 많이 여기다 찍으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모서리 부분에 찍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욕심껏 안쪽을 칠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 포스터 물감은 강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쪽 튀어나온 쪽에 해주시고요. 흰색 색연필은 아무리 진해도 얘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안쪽에다가 그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 원리를 좀 정해주는 게 시험장에서 좀 더 유리하겠지. 계속 설명을 하지만 뭐 이런 표현에서 들어가는 공식처럼 혹은 암기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숙달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리는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물체를 보고 그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물체를 그렸을 때 평상시에 숙달됐던 질감들, 숙달됐던 어떤 표현들, 숙달됐던 명한 법,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응용하고 재현하는 게 우리 입시니까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도록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